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9874님) 행운이라고는 일도 없는 세계. 행운을 기대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남편과 사출 공장에서 일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 다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어제 논란이 됐던 손발노동 관련해서 좀 화가 나신 모양인데, 그렇죠. 모든 노동은 다 숭고한 작업입니다. 저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게 하는 일은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학들이 신입생을 못 뽑아서 걱정한다. 이 소식 저희가 한 3월에 거의 개업하자마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대학이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건지 얼룩소 에디터 산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학령인구라는 개념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해요. 학령인구라는 개념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를 다니는 만 6살에서부터 만 21살까지의 인구를 뜻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학 학령인구가 따로 있습니다. 만 18세에서부터 21살까지의 인구를 뜻합니다. 이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은 장기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나 연령별 인구나 이게 네. 미래에는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좀 추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학 학령 인구에 대한 추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령 인구가 260만 명이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 236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181만 명, 2040년에는 118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150만 명이라고 하면은 강원도의 현재 도민 전체 인구 수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 동안 강원도민만큼의 대학 학령 인구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로 딱 얘기를 듣고 강원도 하나씩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학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특히 네. 지방대의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위기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4천 명 정도였는데 입학 인원이 43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4만 명 정도가 자리가 비어버린 상황인 거거든요. 특히 지방대랑 전문대 같은 경우에 위기의식이 클 수밖에 없는데, 4만 명 정도의 빈 자리 중에서 75%,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학 입학 정원이 계속해서 비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 입장에서도 올해 5월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 개 대학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이 집중 관리를 들어가고, 한 개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도권 소재 대학하고 지방 소재 대학들 결국은 여기에서도 온도차가 날 것 같은데, 네. 이런 고민에 이제 직면을 하게 돼요. 정원이 차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의 지역 인재를 키울 거점 대학들은 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 대학을 없애는 게 답일 것이냐? 아니다. 이 스스로 존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부딪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구와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수도권은 그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해서 지방 같은 경우,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의 폐지를 진행하는 정책이 기존의 지방대학에 대한 기피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접근성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한데,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기술 같은 거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폐지하는 것이 지방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한 현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
서프라이즈에서도 그 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인가 이 예측해달라는 문제를 한번 내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좀 충격적이고 또는 어쩌면 예측 가능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답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충원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지표는 전체 정원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가를 보는 지표인데 대학 평가가 일반적으로 충원율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충원율을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을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의도된 바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충원율만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는 29만 명이었던 정원을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16만 명으로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유튜브로도 그래프를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뭐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원은 줄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를 한다면 대학 정원을 매년 또 그에 비례해서 줄이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대로 학생이 없는 학교를 놔두기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이야 그렇다고 쳐도 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입학생 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했던 답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학들이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다른 변수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출생률이랑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추산을 했을 때 2030년에 대학 입학자 수는 현재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 밖에 차지가 않을 것이고 2039년이 되면은 현재 입학 정원의 40%밖에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2039년이면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대학 신입생들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대학 신입생의 충원율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사실 확 와닿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산디가 보시기에는 얼룩소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학 정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저출생 이슈와 밀접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밀접하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이슈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인구 절벽 이슈라고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사실 대학 구조 조정 문제는 좀 더 원칙이 그나마 보이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저출생 문제가 사회 전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디한 화두에 객관적으로 답하는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